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사 두 번째 과목인 전기 기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전기 기기라는 우리 두 번째 과목.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우리 발전기 및 전동기 원리,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 구성, 그다음에 각 구성의 용도, 그다음에 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먼저 드릴게. 발전기 및 우리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전기와 전동기의 우리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플레밍이 알아냈다 그래서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플레밍이 알아냈는데 오른손과 왼손으로 알아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그 다음에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항상 우리 전기 기기라는 과목, 특히 여기에는 좀 반대되는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기라는 쪽이 원래 좀 반대되는 성질들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의 반대는 왼손, 발전기의 반대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무슨 법칙? 발전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중 발전기의 법칙을 나타내는 건 뭐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거꾸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를 나타내는 법칙이냐? 발전기 법칙이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거,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뭔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고, 이 중에는 우리가 알아둘 게 중지라는, 자, 우리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다? 기전력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손가락 우리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가 운동의 방향, 회전 방향을 얘기를 하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 우리 검지가 그다음에 우리 자속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중지는 기전력, 이제 어느 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전기 방향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90도 수직을 이루어요. 수직을 이루고, 자, 요거 하나만 좀 잠깐 한번 보면, 자, 우리 운동의 방향, 자기장, 자속의 방향, 우리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고, 그 다음 얘 우리 운동을 위쪽으로 운동시켰더니 나오는 방향, 중지, 나오는 방향 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흘러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나오는 방향, 전기가 어느 쪽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발전기 법칙, 일명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얘를 알아보는 게 주 핵심이 되더라. 그러면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한다 했죠.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는 전동기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동기는 왼손, 발전기는 오른손. 자, 요거 가지고도 우리 시험에 좀 종종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으면 뭐 이렇게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완전 오발이다. 오발이라는 건 누구야? 내가 우리 관역에다 우리 누구 타켓이 있으면 거기에다 아무리 사격을 해도 한 발도 안 맞으면 그걸 우리 오발 사고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추지 못하는 걸. 자, 우리 오발 사고가 나긴 했는데 뭐 한다? 완전하게 하나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오발 또는 얘를 그냥 뭐 왼전 오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도 되고, 앞 글자 딴 거예요.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래서 완전 오발, 완전 왼손은 전동기, 오발 우리 오른손은 발전기.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얘도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거. 자, 우리 두 손가락은 똑같아. 얘는 왼손 가지고 운동의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 자속의 방향, 우리 누구 자기력선이 우리 자기력선 방향. 그다음에 중지가 누구냐? 전류 방향이에요. 얘는 전동기라는 기계는 전기를 넣어주면 회전하고 일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전류를 내가 넣어주면 어느 쪽 방향으로든 전류를 넣어주면 넌 어느 쪽으로 회전할래? 얘는 알아보는 주 핵심이 운동 방향,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내가 넣어줄 테니까 너 어느 쪽으로 회전할래?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법칙의 핵심이 되겠다. 근데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엄지도 물어보고 중지도 물어보고 두 개를 물어봐요. 그래서 엄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운동 또는 우리 회전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중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다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발전기는 뭐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운동 방향, 자속 방향,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운, 자, 전, 운동, 자속, 전류. 우리 누구 지금 전동기 걸 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발전기의 오른손 법칙 운, 자, 기. 자, 그래서 운동 방향, 자속 방향, 기전력의 방향.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다? 기전력, 만들어진 전개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건 운, 자, 전, 운동 방향, 자속 방향, 전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중지가 서로 좀 틀리더란 얘기예요. 발전기는 만들어진 기전력의 방향,
전동기는 내가 공급해준 전류의 방향. 다음 발전기는 하나 더 운동 방향. 그다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딘지 이것도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죠. 자, 여기까지가 플레밍의 법칙, 일명 발전기와 전동기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얘네들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오른손 나오면 오발.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이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셋째 손가락이면 그 세 번째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운, 자, 기라고 했죠. 운, 자, 기. 기전력의 방향 얘기하더라. 자, 기전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법칙이고 운, 자, 기,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고 두 번째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 이번엔 누구? 전동기 나왔네. 전동기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 전동기는 왼손이라 그랬죠. 발전기는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찾으니까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손 얘는 누구 거? 얘는 발전기 거. 자, 그래서 우리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왼손 법칙, 이 세 손가락은 운, 자, 전. 그래서 운동 방향, 자속 방향, 전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랬고. 3번 갈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래요. 왼손이면 누구 거? 전동기 거. 기억을 해둬야 되고. 저기서 우리 누구?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 세 손가락 중에 운, 자,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운, 자, 전. 우리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건 세 번째 손가락. 누구 얘기한다? 충지 얘기하겠네. 충지. 그래서 자, 운, 자, 전. 얘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자. 대부분 물어보는 건 발전기보다 전동기 가지고 좀 많이 물어봐요. 전동기 갖고 많이 물어보니까 전동기는 왼손 법칙, 운, 자, 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발전기랑 전동기 법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직류 발전기에 대한 우리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직류 발전기 구조는, 자, 직류 발전기는 크게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라는 요 네 가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직류 발전기 구성 그러면 요 네 가지인데,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공극이라는 부분, 얘는 구성은 아니고 그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고, 자, 우리 직류 발전기 구성은 네 가지. 그 중에 요 세 가지를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직류기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얘네들이 우리 직류기의 핵심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쳐다봐도 세 가지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볼 땐 아닌 걸 찾으시오. 이러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다음 중 직류 발전기 구성 주요 세 가지 요소 맞는 걸 찾아라. 세 개 묶인 거 찾고 아닌 걸 찾으시오. 계자, 전기자, 정류자 빼고 나머지 하나 찾으시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걔네들 확인 한번 해두시고 도움되면은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에 가면 정전계라는 걸 배우고 정자계라는 걸 배워요. 멈춰있는 전기, 그 다음 멈춰있는 자계권, 이걸 우리 배우는 정전계, 정자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정전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더라. 그래서 전기 이론에 나오는 정전계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류자, 전기자, 계자의 앞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정전계, 그래서 정류자, 우리 전기자, 계자 이걸 묶어서 우리가 직류기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 직류 발전기 지금 그림을 좀 그려놓은 건데, 자, 얘를 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 그러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기를 좀 공부하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였거나 간단하게 한번 좀 보면 계자라는 부분 먼저 한번 설명을 하면 계자는 뭐 하는 거냐?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자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누구다? 발전기예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존재해야 돼. 그 자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누구? 계자. 요 자기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얘를 절단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기전력이라 그러죠.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부분이 누구? 전기자예요. 그래서 계자에선 자속을 만들고 전기자에선 전기 기전력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요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기전력은 교류전기란 얘기예요. 교류전기. 교류전기를 만들면 요 정류자로 보내주면 정류자에서 뭐로 바꿔준다? DC, 직류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요. 얘가 누구기 때문에? 직류기 때문에. 직류기기 때문에 직류전기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에서 교류를 만들지만 요거를 정류자에서 뭘 바꾼다?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 누구? 정류자예요. 그럼 브러쉬 내주는 역할이 뭐냐? 정류자가 이제 직류 만들어냈으면 이걸 내가
외부로 뽑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브러쉬. 그래서 얘는 외부로 우리 연결시킨다 그럴까? 인출,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누구? 브러쉬가 돼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좌에서 먼저 자석의 힘, 자석을 만들어내고 그 자석의 힘을 전기자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기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전기로 바꿔주고 그 바꾼 전기를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그 기전력은 교류더라.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자에서 그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우리 교류를 정류자에서 직류로 바꿔주고 바꿔준 우리 그 직류를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뽑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주더라. 이게 우리 전체적인 간단한 우리 직류 발전기에 대한 시스템이고, 자 여기 한번 보면 그림에서 요 NS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이, 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코일 감아요. 계좌도 하나의 그냥 쇠덩어리라 이렇게 코일을 감아요. 자 코일 감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전기를 좀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우리 요 부분을 여기 우리 계좌 권선이라 그랬죠. 자 그냥 우리 전자석의 원리 이용한 거예요. 그냥 쇠덩어리에다 코일 감아가지고 전류 흘렸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전자석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계좌에다가 코일 감고 여기다 내가 누구를 흘려보내주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 전자석이 되더라. 이제 N극에서 S극으로 빵하고 뭘 쏴줘? 자석을 쏴주더란 얘기예요. 자석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럼 요 전류를 우리가 계좌 전류 또는 계좌 건선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자석의 힘이 세질 거고 여기다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자석의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힘이 세면 전기 많이 만들어내고 자석의 힘이 약하면 전기를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이 전류값에 의해서 자석이 결정되고 이 힘에 의해서 누가 전기를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지가 또 결정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계좌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 계좌. 자, 얘는 해주는 역할이 코일 감아서 전류를 보내주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다. 자석의 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계좌구나. 하나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기자 한번 볼 거예요. 전기자는 요 부분이 요 동그란 가운데 좀 큰 원. 자, 요 부분이 얘가 우리 전기자예요. 전기자고 다른 표현으로는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회전자라는 말도 써요. 회전자. 전기자 또는 우리 회전자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여기서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우리 뭘 만든다 그랬어요? 자석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자석, 이제 코일 감아가지고 전류 흘려주니까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이 자석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전기자를 내가 회전을 시켰더니, 전기자를 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시켰다고 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더니 회전하면서 얘가 자석을 이렇게 절단을 하더란 얘기예요. 절단한다기보다 여기는 자기적인 에너지가 전기자 권선 타고서 이제 우리 전기를 좀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좌에서 만든 자석이 절단되면서 어디로? 전기자로 넘어오면서 뭐를? 교류, 기전력을 만들어내더라는 얘기. 교류, 기전력을. 얘는 기전력을 만든다. 교류, AC라는 교류 기전력을 만들더라. 만들면 자, 요 부분이 전기자는 이제 회전자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구나. 먼저 한번 인식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분, 자, 요 우리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누구냐? 정류자예요. 자, 얘가 우리 누구다? 정류자라는 부분이 되더라. 정류자. 그러면 전기제에서 만든 전기를 요 정류자로 보내면 권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정류자로 보내면 얘가 교류라는 전기를 뭐로 바꿔주더라?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바꿔주는 얘가 우리 누구구나? 정류자구나. 자, 얘가 우리 직류로 바꿨으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좀 제가 크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뭐가 존재하냐? 브러쉬라는 게 존재해요. 브러쉬. 그래서 우리 정류자에서 우리 직류로 바꿔주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브러쉬가 정류자와 찰싹 달라붙었어요.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든 전기를 뭐 한다? 외부로 뽑아내요. 직류로 바꿨으면 얘가 이제 외부로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 뽑아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 부분이 브러쉬예요. 그래서 브러쉬는 외부하고 우리 연결시켜주는, 외부로 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 부분이 누구다? 브러쉬다. 그래서 계좌,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가 하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우리 누가 되냐? 계좌와 전기자 사이의 빈 공간이에요. 제가 우리 좀 조그맣게 표현하긴 했는데,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존재를 해.
계좌와 전기자가 만약에 전기자가 회전하는데 계좌하고 붙어 있으면 마찰에 의한 열 때문에 권선 다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계좌와 전기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벌려놓는데 요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극. 그래서 앞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공극이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빈 공간을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의 그냥 공간이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하면, 먼저 계좌라는 부분은 주자속을 만든다. 얘 핵심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누구다? 계좌. 전기자라는 부분은 계좌에서 만든 자속을 절단하여 유기기전력을 발생한다. 기전력,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누구다? 전기자구나. 근데 전기자는 쇠덩어리 안에 홈파 놓고 거기다 코일을 감은 형태예요. 그래서 전기자는 우리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전기자 권선과 코일과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철심 쇠덩어리에 홈파 놓고 코일 감은 형태구나. 그래서 우리 전기자의 구성은 그러면 앞에 누가 들어간 거? 둘 다 전기자라는 말들이 들어가요. 둘 다 전기자 들어간 거 찾으면 되고,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 실제로 우리 기전력,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어디에? 권선 코일에. 철심은 말 그대로 쇠덩어리예요. 그래서 권선 코일에 전기가 유도가 되고, 전기자 철심은 규소광판을 성층한 성층철심으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우리 직류기, 그 다음에 변압기, 동기기, 전기기기 시간에 나오는 이 기계들은 철심은 전부 다 규소광판을 성층한 성층철심이 나올 거예요.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직류기 할 거 없이 모든 기계 철심은 다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만들 거다. 규소광판이라는 건 강판 쇠덩어리에다 규소라는 물질을 집어넣고 만들었기 때문에 규소광판. 성층철심이라는 건 얇은 철판을 층층층층 싸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층철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얇은 철판에 규소를 우리 집어넣고 만들어서 규소광판. 그 얇은 철판 규소 집어넣은 걸 층층층층 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층철심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 우리 모든 기계들은 전기만 투입되면, 전원만 투입되면 우리 원하지 않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해요. 원하지 않는. 그래서 전기만 투입되면 부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무부하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게 철손이에요. 그래서 전기만 넣으면 무조건 발생해, 이 손실은.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자체는 커서 우리한테 도움될 게 없죠. 그러니까 손실을 줄여줘야 돼. 얘를 줄이기 위해서 규소도 집어넣어서 만들고 층층층 싸서 만들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굳이 강판에다 규소를 집어넣은 이유,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철선 안에 존재하는 손실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누굴 집어넣는다? 규소를 집어넣고 만들었다. 그래서 규소 강판. 그 다음에 규소 강판의 두께는 몇 mm냐? 0.35에서 0.5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규소 강판의 두께 몇 mm냐? 하나 물어보면 0.35. 몇 mm에서 몇 mm까지냐? 그러면 0.35에서 0.5mm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되고, 규소 강판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손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성층철심 층층층 싸서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철심, 쇠덩어리에 발생하는 손실 중에 와류손 또는 얘가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손이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철손 안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와류손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 철손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 얘네를 합하면 전체 철손 값이 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손을 줄여주고 와류손을 줄여주면 전체적인 철손이 뭐하겠다?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손 줄여주려고 규소광판, 와류손 줄여주기 위해서 성층철심을 사용하는구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핵심 중에는 얘가 제일 잘 우리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얘가 좀 제일 핵심이 돼요. 전기자 부분이. 그 다음에 규소광판은 두께가 0.35에서 0.5mm짜리를 쓰는구나. 얘를 성층철심 층층층층 싸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류자라는 부분 한번 볼까요? 정류자는 전기자에서 유도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자, 교류를 뭐로 바꾼다?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 항상 브러쉬와 단락이 돼 있다. 얘가 직류로 바꾸면 브러쉬가 찰싹 붙어가지고 항상 뭐한다? 전기를 뽑아간다. 그래서 외부로 뽑아갔더라. 그래서 브러쉬와 항상 단락이 돼 있고, 정류자는 교류를 뭐로 바꿔주는 부분이다?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직류,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맨 마지막 오정에 가면 누가 나와요? 정류기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계를 정류기라고 얘기를 하고, 교류를 우리 직류로 바꿔주는 현상을 정류현상,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을 정류자 이렇게 좀 우리 표현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정류자에 대한 내용이고,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직류기 3요소다, 중요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한번 볼까요? 브러쉬는 발전기에서 만든 기전력을 외부 회로와 연결시켜 공급하며 항상 정류자와 단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누구다? 브러쉬. 얘는 외부 회로와 우리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되겠다? 브러쉬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렇게 우리 이런 형태로 좀 우리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할까요? 내부 회로. 여기서 말하는 내부 회로라는 건 누구냐? 전기자 권선을 얘기를 해요. 전기자 권선.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 자, 얘를 우리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냐라고 이런 형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부 회로 전기자 권선과 우리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군지 찾으시오. 그러면 누구 찾으면 돼? 브러쉬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정류자를 통해서 우리 직류로 바꾸고 브러쉬가 외부로 뽑아내고, 항상 외부하고 뭐 연결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다? 브러쉬가 되겠다. 그래서 브러쉬의 종류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체크 안 한 거고, 2가지 탄소 브러쉬와 금속 흑연질 브러쉬 한 2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하죠. 탄소 브러쉬는 우리가 직류기에,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탄소 브러쉬예요. 그래서 접촉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직류기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 탄소 브러쉬 특징 뭐가 크다? 접촉장이 크다. 이게 우리 핵심. 금속 흑연질 브러쉬라는 건 얘는 어디 쓰냐? 저전압 대전리온 기기에 사용을 하더라. 전기분해 등 저전압 대전리온 기기에. 그래서 저전압 대전리온 기기에 사용되는 브러쉬는 누군지 찾으시오. 그러면 누구? 금속 흑연질 브러쉬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탄소 브러쉬는 다음 중 탄소 브러쉬의 특징 그러면 접촉장이 크다. 거꾸로 접촉장이 큰 브러쉬는 누구냐 그러면 탄소 브러쉬. 이런 형태로 좀 찾으라고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브러쉬 홀더 압력은 0.15에서 0.25kg/cm 제곱이다. 1cm 제곱당 뒤에서 스프링이 이렇게 눌러주는 압력이에요. 스프링으로 브러쉬가 이렇게 우리 마찰에서 튕겨져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꽉 눌러줘요. 계속 우리 마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류자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0.1에서 0.25kg/cm 자승 정도 되는구나. 참고 한번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극이라는 부분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 빈 공간 얘기한다 그랬죠.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그 사이에 약간의 틈, 그 공간을 공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극 간의 간격은 3에서 8mm 정도 되고, 얘는 자기 저항이 가장 크다. 공기도 하나의 저항체예요.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저항체예요. 그래서 그 저항값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그래서 이 계자와 전기자 사이 빈 공간 안에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가장 큰 우리 저항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그쪽으로 통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직류 발전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계자, 자석을 만든다. 전기자,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기전력을 유도한다. 대신 전기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졌고, 철심은 규소광판 성층철심을 사용을 해주더라. 그 규소는 히스테리선 줄여주고, 우리 성층철심은 와류선을 줄여주더라. 그래서 얘네 우리 규소광판 성층철심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누굴 줄여준다? 철선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브러쉬라는 정류자라는 부분은 전기자에서 교류 만들면 그거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 누구다? 정류자다. 그 직류로 바꾼 부분을 외부로 뽑아내는 건 누구? 브러쉬가 해주는 역할이 되더라. 자, 전체적인 요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 종류별로 한번 우리 몇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보면 직류기의 3대 요소가 아닌 걸 찾으래요. 직류기의 3가지 요소. 우리 정, 전, 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 3개 빼고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 계자, 우리 공극, 정류자 아닌 거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직류기 3요소,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그래서 정전계. 이거 좀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고. 자, 문제 5번 가니까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 자, 밑줄 칠 건 누구요? 계자. 계자 나오면 뭘 만든다? 자속을 만든다.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다.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계자는 주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더라. 6번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자속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계자라 그랬죠. 그래서 자속 만드는 부분은 누구다? 계자가 되겠네요. 계자. 계자 권선에 전류를 흘려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되더라. 자, 7번 갈까요? 직류 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오른 거. 누구? 전기자는 뭘로 구성이 됐냐? 전기자는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이루어졌더라. 이것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전기자끼리 묶인 거 찾으라 그랬어요. 전기자끼리 묶인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우리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 그래서 권선은 전기 만들어내고 철심은 규소강판 성층철심으로 이루어졌더라.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네요. 문제 8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주된 역할. 전기자 그러면 전기자는 해주는 역할이 뭐라 했어요? 기전력 만든다. 전기 만든다. 그래서 기전력을 유도하고 전기를 만드는 게 누가 되겠다? 우리 누구? 전기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전기자는 계제에서 만든 자석을 절단하여 기전력을 발생한다. 기전력을 유도해내는 게 우리 누구? 전기자가 해주는 역할이 되더라. 이제 9번 갈까요?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우리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거. 자, 밑줄 칠 건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래요. 규소강판 나오면 뭘 줄인다? 히스테리스손 줄여준다. 히스테리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찾으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규소강판은 히스테리손을 감소시켜줄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더라. 자, 10번은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하고 물어봤네요. 밑줄 칠까요?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 성층철심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층철심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와류선 줄여주기 위해서. 와류선, 다른 표현으로는 맴돌이 전류선. 그래서 와류선 또는 맴돌이 전류선을 작게 하기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래서 성층철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와류선, 맴돌이 전류선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자, 11번 가면 직류계 전기자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만드는 이유. 여기는 규소강판도 나왔고 성층철심도 나왔네요.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누굴 줄일 수 있다? 철선을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누구? 철선을 줄여줄 수가 있더라. 몇 번? 3번 되겠네요. 3번. 그래서 전기자 철심을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하면 철선을 줄여주고,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우리 감소를 시켜줄 수 있더라. 그래서 전체 묶으니까 전체 묶으면 철선을 줄여줄 수 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하면 철선을 줄인대요. 다시 얘기하면 히스테리손과 와류선 또는 맴돌이 전류선을 두 개를 같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하죠.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 규소강판을 성층해서 사용하는 주된 이유. 철선을 줄인다. 다른 표현으로는 맴돌이 전류선을 또 히스테리스손. 맴돌이 전류선이 와류선이죠. 와류선과 히스테리스손 이 두 가지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기기기, 직류발전기의 원리,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